강혜경 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줬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강혜경 씨가 나한테 돈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출 명세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월급의 반은 이제 제가 다른 용도로 쓰고 반의 범주 내에서 뭐 500만 원도 넣고 200만 원도 넣고 10만 원도 넣고 그러니까 그때 채무를 변제한다고 했는데 근데 강혜경 씨는 이제 그 돈을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빌렸는지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어쨌든 강혜경 씨가 요구해서 제가 지출 이제 확인서를 그러니까 채무 변제 확인서를 받는 대신에 이제 꼬박꼬박 그 통장에 이제 돈을 넣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제 얘기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를 위해서 쓴 돈의 현적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사기라는 거고 강혜경 씨는 이제 어쨌든 그 9천만 원을 가져가서 4명한테 나눠주고 2사람은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통장으로 갚았어요. 제가 평소에 현금으로 받은 건 현금으로 갚고 통장으로 받은 건 통장으로 갚으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정인과 증거가 있어요. 그 관계는 그 사람하고 강혜경 씨 간의 관계인데 이제 제가 확인서를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선거 때 나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갚으라라고 해서 이제 저는 갚았는데 그 사람들하고 강혜경 씨하고 관계는 뭐 시기나 관계가 다른 거일 수는 있는데 얘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조사를 받을 2024년 6월 25일 날 이제 알고 있는 건 2가지였어요. 강혜경 씨가 자기가 2022년에 영수증 몇 개를 잘못했는데 그걸 12월 계속 건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자부담금으로 넣은 걸 가져갔는데 그 절차에 이제 통장 하나 만드는 걸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6월 25일 날 가보니까 자기 스스로 선관위에 4,700만 원을 신고하고 9,700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영수증 10,000원짜리 하나도 정확하게 하려고 발발발발발 뜨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강혜경 씨 얘기를 통해서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6월 1일 선거 끝나기 바로 전날에 미래한국연구소에 6,500을 가져가요. 근데 보통 기획비라고 해도 언론 이제 선거기획서에 기획비라고 그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 가져가는데 6,500 가져갔죠. 4,700으로 신고하고는 9,700 가져갔죠. 저한테 이제 그 채무 변제용이라고 해갖고 이제 가져갔는데 그게 또 강혜경 씨가 녹취가 돼 있으면 그거 가져갔죠. 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나한테서 PNR 사장한테 물어보세요. PNR 사장이 강혜경이한테 4,500 받을 게 있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걸 빌려줬는데 그거를 또 뭐 반밖에 안 받았다는 소문이 들어와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만 근데 이제 강혜경 씨가 회계 직원이기 때문에 정치 자금의 입출금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정권이 있어요. 제가 선임 감독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얘기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여론조사 비용이 얼마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보낸 문자가 있어요. 공무원 6급 4급이 그게 무슨 대단한 거냐. 대작부 노릇을 했다. 공무원 6급 4급이 얼마나 그 공무원 세계에서는 높은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얘가 왜 내가 잘못하지도 않고 명태균이한테 하는 것처럼 자기한테도 누구한테나 그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일하면서부터 녹음을 하고는 그러면서 또 2022년에 영수증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2023년에 1억 2천 얼마 중에서 1억 원어치 영수증을 안 갖다 낸 거예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강혜경 씨 말고 저나 다른 직원이 간 영수증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영수증도요, 비행기 값, 기차 값, 플랜카드 값이라서 사람들 얘기가 한 20분, 30분이면 인터넷으로 영수증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혜경 씨가 공무원직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에 본인이 다 결정해서 했는데 그게 다
제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 권한에서 일어난 일인데 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어느 정치인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자금법에서 어길 수 있는 거는 이분보다 완전 무지막지하게 어긴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딱 끊고 자료도 다 가져가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진영 우체국에 가보세요. 2층에 조그마한 방 하나 있는데 거기 10분 앉았는데 그냥 파출소에다가 무슨 뭘 보지도 않는 폭행 명예훼손을 했다고 신고를 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설명이라도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보통 설명을 안 하고 지금 언론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두 가지 말고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재한 바를 통해서 들었고 특히 오마이뉴스 거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근데 이제 강혜경 씨가 법사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래한국연구소 공보물조로 6천만 원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마이뉴스에서 지금 이렇게 알아낸 거는 2천 몇백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시점에 김태열 대표는 자기는 2022년 6월 1일 이후로는 사업을 접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이제 진행이 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두 가지 사항 말고는 저도 여러분들이 취재해서 낸 사안 속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구나를 그러니까 앉아갖고 지금 제가 당하는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법적으로 그분이 공무원으로서 법을 지키라고 특별하게 있는 회계 직원의 업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분을 이렇게 저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보고를 받고 알았어요. 근데 의창구 선관위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혐의가 있다 그러면 어떤 구성 사실에 대해서 당신이 이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제가 진작에 그걸 알아갖고 시정을 했을 텐데 구성 요건 사실을 안 알려주고 겉도는 얘기들만 한 거예요. 그리고 강혜경 씨가 1억 원어치 영수증을 안 돼갖고 과태료를 받았는데 선임권자인 저나 상사인 보좌관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는 과태료 내고 나서 띡 문자 와갖고 문자 왔으면 제 전화번호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문자를 보내든지 만나자고 얘기하든지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무슨 이거를 범죄 만드는 거를 국민이 적정하게 준법을 준수하게 만드는 게 공공기관의 역할이지 무슨 범죄를 만들어갖고 한 건 하는 게 선관위의 역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안입니다. 우리 강민국 의원, 위원님, 신성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강희 씨 나와봐요. 강희 씨. 네. 신상 발언해 주십시오. 네. 자, 강혜경 씨는 제가 처음 보는데 그러면은 뭐 저번에 명태균 리스트다 뭐다 하고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든 법적 책임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휴대폰에 우리 박성주 의원님 휴대폰도 번호도 있고 우리 박찬대 의원님 전화번호도 있는데 그럼 광민국 리스트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정의 나와서 뭐 누구를 아니 모르니 저는 저번에 언론 보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 5년이 정상적인 여론조사 한번 시킨 적이 있다고. 그걸 지금 마치 지금 뭔가 리스트 비슷 내가 대통령급으로 키워주니까 고마운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님. 예?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정의 나와서 지금 뭐 누구를 아니 모르니 좀 훈계하는 거예요? 지금 구속된 송영길이가 만든 소나무당의 비례대표 1번 변호사가 조력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국감장에서 오고 가면서 지금 이는 조작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강혜경 변호인과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 고소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메신저가 오고 갔으며 수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정말 위원장님 엄중한 경고를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제 휴대폰에 박성중 의원님하고 다 휴대폰 번호 있네 강민국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황당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네. 이런 거는 지양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강혜경 씨 녹취록을 보면 전부 다 강 명태균 씨한테 지금 동의받고 지금 녹취한 거예요? 예? 엄연한 불법 아닙니까? 네. 네. 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반대쪽의 의견을 지금 내고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저를 이렇게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주십시오. 지금 저를 욕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저를 응원하는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힘내라고 응원하시고요. 오늘 공항에 내렸는데 어떤 분이 그 중년의 여성분인데 쫓아와서 강혜경 씨 맞죠? 힘내라 하시면서 택시비 해라고 5만 원까지 막 지어주시면서 가셨어요. 국민의 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국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네, 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예. 예. 누가 발언권을 안 줘요? 네. 강혜경 증인, 네. 강혜경 씨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명태균 보고서를 요약한 텍스트가 따라 붙어 있거든요. 네. 예, 그 혹시 작성하셨습니까? 그 지지층이 없는 무응답층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후보 3명과 기타 후보 해서 100분율로 해서 텍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텍스트에서 그 카톡으로 보냈었습니다. 예, 그 텍스트가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그 명태균 씨는 자기가 아니면 이걸 해석할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쓰고 했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예,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수치를 정확하게 그냥 간단하게 보기 쉽게 누가 보더라도 그 수치만 보면 이제 그걸 누구한테 보고했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한 건가요? 항상 직보한다 했고 뭐 윤석열 그러니까 윤 총장이 궁금해한다 빨리 보고해야 된다 연락이 왔다라고 예, 했기 좋습니다. 때문에 네 80일에 대선 공표조사, 그다음 자체조사, 면밀조사 이렇게 해서 80일에 했죠. 네, 맞습니다. 예, 금액은 3억 7,520만 원. 네, 그 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돈 받으러 서울 올라갔잖아요. 김건희 여사 만나러 명태균 서울에 씨. 이제 올라가시면서 뭐 예. 20억 받아올게 30억 받아올게 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3억이라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예 돈을 안 받아오셨습니다. 못 그러면 받아오셨는지. 그 뒤에 대신에 뭐 받았습니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공천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씨가 만든 대선 면밀조사 내지는 공표조사 또 대선 자체조사 자료들 다 활용했고 네.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 공천. 공천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예.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건이 나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 아까 방금 강민국 의원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약간 지금 이렇게 감정이 너무 지금 올라가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증언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강민국 의원도 명태균 씨를 만났습니까? 네,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정확한 지역을 모르지만 저희가 그때 시사 경남 때 구암동에 사무실을 소재를 하고 있을 때 선거를 앞두고 만났나요? 예, 초선 이제 선거할 때 그때 명태균 대표한테 연락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강민국 의원님과 그 외 1인이 같이 예. 명태균을 만난 걸로 알고 어떤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까? 강민국 의원은 명태균 씨한테.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혜경 씨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저분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거 있다는 정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질문할 게 더 있는데 안 합니다.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극하지 마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영환 의원님. 예.
불법 선거 캠프가 가로수길에 있었죠. 화랑인가요? 저기 뭐야 의원님 죄송한데 아까 그 하나 제가 예, 예. 아까 말씀해 이제 그 저보고 여론조사 자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어디서 예, 했는지 참, 모른다라고 예, 예. 해서 제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모른다고 아까 예 아니로만 말씀하셨는데, 하라 그래서 예. 그냥 예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아울러서 그 불법 네네. 선거 캠프 네네네 제가 그 자료를 캠프 내에서 받은 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걸 누가 줬다라고 특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의원님께서 저를 고소하셨습니다. 그거는 고소해서 수사해서 밝혀줘도 좋습니다. 캠프 내에서 받은 거는 확실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 와서 브리핑한 적도 있고 저한테는 제가 만들 수도 없고 제가 만들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손 안에 와 있어도 안 되는 거지. 그런 일반 주장이라면 그런 자료들이 이미 많이 와 있습니다. 분석 자료들입니다. 제가 그걸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일날 저는 대통령이 당선될 거에 대비해서 기자회견 Q&A 정책 부분을 쓰라고 그래서 85쪽을 쓰고 감수를 받고 후보님께 보고 드리는 그런 절차들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찌라시에서 그걸 아마 다운받았다고 그렇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이건 수사에서 밝혀줘도 좋습니다. 예, 좀 전 질문 다시. 예. 아까 그 불법 선거 운동 그 마지막으로 그거 좀 설명. 네, 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화랑이라고 하는 건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가면 빨리 뭐 좀 해줘. 이거 저 정책 자료 빨리 뭐 해서 TV 토론 백업 자료 이런 것들 해서 빨리 강남으로 가야 돼. 강남 모 화랑으로 가야 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분이 너는 거기 가서 보고해봤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저는 후보님께 직접 거의 뭐 일주일에 2-3번 이상 대면하면서 자료를 보고 드리고 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했더니 그 화랑에 아마 오너신지 그분을 소개해 줄까 거기가 굉장히 가까운데 그래서 아유 뭐 괜찮습니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나머지는 취재 영역으로 아마 기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취재를 하시고 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